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홍콩 언론 아시아타임즈가 급부상하는 방산 수출국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2024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12% 증가해 세계 10대 공급국에 진입했으며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5% 점유율을 달성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는데요.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 요인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성능, 실전 검증된 무기체계, 경제성, 신속한 생산 일정 등이 꼽힙니다. 더구나 하반기에도 K방산의 실적은 밝아 보입니다. 미 대선 이후에도 전 세계 방위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세계 각국은 방위비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가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해 군사비 지출은 줄어들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방산이 잘 나가자 한국 방산의 대표적인 무기들을 해킹하거나 핵심 기술을 빼내려는 스파이들이 활동도 전보다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가 유럽에 수출되는 등 잘 나가자 몰래 K2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방위산업 역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K방산 효자 수출 상품인 육군 K2 전차 흑표에 사용하는 핵심 기술을 외부로 빼돌린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거액의 연봉을 보장받고 군사기술을 외장하드 등을 통해 경쟁사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K2 전차 내 주요 부품인 화생방 양압장치의 생산업체 S사 전직연구원 김모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S사의 경쟁사인 A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화생방 양압장치의 설계도면 개발보고서, 국방 관련 자료 등을 외장하드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이 경찰 수사 전까지 기술 유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며 방산보안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로템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S사는 현대로템의 1차 벤더 회사인데요. 화생방 양압장치는 내부 공기를 정화해 밖으로 내보내거나 외부 공기를 전차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방산 전략기술입니다. 적으로부터 생화학 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전차 내 승무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됐고, 전차 내부를 외부보다 높은 압력으로 유지해 화학, 생물학 물질과 방사능의 유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원 김 씨가 A사로 이직하던 당시는 북한의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위협이 고조되면서 종합보호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같은 해 12월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폭탄 대신 탄저균을 탑재하려 시도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쟁 발생 시 생화학 무기의 피해 심각성을 깨닫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약 1000대의 K1 전차에 화생방 양압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과 연구개발비가 들어간 기술을 문제의 A사는 정부의 성능 개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거액 이연봉을 제시하고 연구원을 스카우트해 기술을 빼낸 것이었습니다. 화생방 양압장치는 한 대당 약 5천만 원으로 K1 전차에 모두 설치 시 약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핵심 기술을 유출당해 피해를 입은 S사는 약 600억 원 규모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A사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사가 중동의 한 국가에 수출을 시도했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충격을 줬습니다. K2 전차는 K방산 효자 상품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2022년 7월 폴란드에 약 20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방산무기입니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어지자 잠재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K2 전차 도입을 결정했고,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중 180대에 대해 첫 실행 계약을 맺었고, 1차 계약 규모만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남은 820대의 잔여 계약도 체결 중입니다. 폴란드 육군은 K2 표전차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K2의 성능은 매우 훌륭하다, 유기압식 서스펜션은 승무원에게 더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장애물 뒤에서 발포하거나 호신각을 높이는 등 공격 시 방어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방산무기의 핵심 기술이 연구원의 이직 과정에서 너무나도 허술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의 보안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보안 및 정보관리 한계를 노출시키는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나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됐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는데요.
정보사는 사건을 인지한 후 해외에 파견된 상당수 요원들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도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들은 이번 사건에 깊이 연루된 군무원 A씨의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보사 출신으로 알려진 군무원 A씨가 내부의 도움을 받아 기밀 자료에 비교적 자유롭게 접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정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보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A씨가 이 자료들을 다른 국가 및 단체, 특히 북한에게 넘겼을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보안의식에 의심이 가는 기밀 유출 사건은 비단 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초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직원이 관련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육군 특전사대위가 지난 2022년 암호화폐를 대가로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2급 군사기밀 자료를 유출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산 헬기 수리온 및 전투기 KF-21 관련 기밀 정보를 판매한다는 텔레그램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온 정보들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자료들이라는 것으로 현재 국정원과 방첩사가 합동조사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해킹 활동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핵심 대북 공중정찰 자산인 백두, 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자료 상당수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출된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산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백두, 금강 정찰기 등 군장비 운용과 정비 매뉴얼이 담긴 교범을 만드는 A 방산업체가 최근 해킹 공격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백두, 금강 정찰기와 관련한 기밀 내용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북한의 해킹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정보당국에선 북한이 해킹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2년 실전 배치된 백두, 금강 정찰기는 20여 년간 우리 군의 핵심적인 대북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백두 정찰기는 북한 전역의 신호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해 북한군 간 통신, 장비 운용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금강 정찰기는 전방 일대 북한군 관련 영상 정보를 수집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들 정찰기의 기술 자료, 운용, 정비 관련 내용을 입수할 경우 자신의 정찰 자산을 개량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의 정찰 프로세스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사건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정보 보안 사건 사고와 관련해 고강도 점검은 물론 기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이자 폴란드에도 수출한 K2 전차의 주요 기술이 유출된 것과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군의 핵심적인 대북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한 정찰기의 장비 운용 및 매뉴얼이 해킹당한 사건은 국가 전략 산업인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잘못으로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위산업 핵심 기술이 탈취되거나 유출되는 것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북한의 해킹과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은 물론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더 무거운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한국 방산이 잘 되려면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기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